사마천의 사기, 경포, 팽월, 남포 셋이 묶여 있습니다. 남포는 여기는 팽월이라는 사람과의 이야기가 뒤에서 삶의 태도가 다른 것 이게 보여지는데, 남포는 술 파는 집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연나라의 노예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복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아는 장군인 장도에게 복수를 해주니까 이 고마운 마음으로 장도에게 말해서 추천을 해줘서 남포가 도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도라는 사람의 상과도 이제 남포는 연결이 되면서, 장도는 연나라의 왕이 됐다가 또 왕이 됐을 때는 도위를 해줬던 이 사람을 장군, 남포를 장군으로 해줬고, 근데 연나라의 왕이 된 남포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때 덩달아서 이 남포도 포로로 가게 됐습니다. 포로로 가 있을 때, 어렸을 때 교류가 있던 팽월이 막 비적 생활을 하던 그 팽월이 나중에 이제 한 왕에게 큰 공적을 세우고 양의 왕이 됐을 무렵이야. 그래서 포로가 된 남포를 또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복수를 해줘서 남포의 도움을, 장도의 도움을 받았고, 이번에 포로가 됐을 때는 팽월이 도움을 줘서 포로에서 이제 대부를 하게 됐다가, 그 다음에 제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다가 이렇게 돌아올 무렵에 또 팽월은, 이렇게 비적에서 왕이 됐던 팽월은 뭔가 반란에 모의를 했다는 이름, 그런 말로 삼족을 멸하는 벌을 받고, 부모, 형제, 처자가 다 죽는 삼족을 멸하는 벌을 받고 낙양성에 이제 이렇게 매달리게 됐는데, 이 한 유방이 또 그럴 땐 또 약간 잔인한 때가 있어. 그래서 이 팽월의 시신에다가 제사를 지내거나 곡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사형시키겠다 해서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는데, 제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돌아온 남포는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곡을 합니다. 그래서 잡혀갔어. 너 왜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팽월의 공적,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는 유방이 이제 천하 통일을 하게 될 때까지 팽월이 얼마나 많은 공적이 있었느냐, 이거 얘기를 쭉 하면서 나는 참 걱정스럽다. 공신들이 이렇게 다 벌을 받고 죽게 된다면 다른 공신들도 모두 저런 팽월 같은 저 사람도 저렇게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위태롭다 느끼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도 어차피 그렇게 될 것, 나도 어서 삶아 죽이쇼 라고 말하니까 유방이 그 말에 또 이 사람 특징은 남의 말을 또 잘 귀를 기울여.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다시 도위에다가 세워줬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쭉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데, 연이나 재에는 이 사람의 사당이 많이 있고 그것을 난공사라고 부른답니다. 팽월이라는 사람의 일생과 또 장도라는 사람과 이렇게 얽혀집니다. 남포, 중의 경생, 의를 중하게 생각하고 삶을 가볍게 생각한다. 중의 경생, 마치 집에 가듯 죽음을 맞는다. 남포는 양나라 사람이다. 팽월과 어린 시절부터 교류했다. 남포는 집안이 가난하여 제군의 술을 파는 집에서 일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 팽월은 거야 일대에서 비적이 되었고, 남포는 인신매매를 당하여 연나라의 노예로 팔려나갔다.
남포는 그의 주인의 복수를 해준 공으로 원나라 장군인 장도의 추천을 받아 도위벼슬에 올랐다. 그리고 뒷날 장도가 연나라 왕이 되자 남포는 장군이 되었다. 운이 좋아. 그 후 장도가 반란을 일으켜 한나라 군대를 보내 연나라를 토벌했을 때 남포는 포로가 되었다. 이때 이제 포로가 됐는데 또 어린 시절의 친구 팽월이 이미 양나라 왕이 돼 있어서 남포가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황제에게 부탁해서 그를 풀려나게 한 뒤 양나라의 대부로 삼았다. 양나라의 대부가 되었다. 남포가 사신으로 제나라를 방문해서 아직 양나라에 돌아오지 않았던 그때 한 왕은 팽월을 반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그의 부모, 형제, 처자, 삼족을 모두 멸족하였다. 얼마 뒤 또 팽월을까지 참하고는 그의 머리를 낙양성 아래 걸고 이렇게 말했다. 팽월의 시체를 감히 거두는 자가 있으면 즉시 체포한다. 라고 포고했다. 이때 남포는 제나라에서 돌아와 낙양으로 가서 팽월의 목 앞에서 사신으로서의 보고를 마친 뒤 그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고 곡을 했다. 관리가 그를 체포해 상부에 보고했다. 한 왕은 남포를 불러 크게 욕을 하면서 너도 팽월과 함께 반란을 모의했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팽월의 목을 거두지 못하도록 명령했는데 네 놈이 굳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울었다니 반드시 함께 모의한 것이 맞으렸다. 저놈을 당장 삶아 죽이라 하고 명령했다. 좌우의 신하들이 남포를 끓고 있는 가마솥으로 갔다. 한동안 대연히 걷던 남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죽기 전에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한 유방이 너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라고 묻자 남포는 이렇게 말했다. 전에 폐하께서 팽성에서 포위되셨을 때 그리고 형량과 성고 일대에서 패하셨을 때 형왕이 마음껏 서쪽으로 추격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모두 팽왕이 양나라에서 한나라 군대와 남북으로 호응하면서 초나라를 견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팽월 한쪽으로 치우쳐 초나라와 연합했다면 한나라가 실패했을 것이고 한나라와 연합했다면 초나라가 실패했을 것입니다. 또한 해하의 싸움에서 만일 팽왕이 합류하지 않았다면 항우 역시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천하가 이미 평정되어 양나라 왕 팽왕도 부절을 나누어 받고 봉토를 받았으니 부절이라는 말은 고대 제왕이 제후나 공신에게 분봉할 때 부절을 두 개로 나누어 각기 반쪽을 가짐으로써 상호작용을 나타냈다. 이런 게 부절이라고 합니다. 팽왕도 부절을 나누어 받고 봉토를 받았으니 그 또한 대대손손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폐하께서 양나라의 군대를 징집하시면서 팽왕이 병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폐하께서는 그가 모반했다고 의심하셔서 모반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끝내 가혹하게도 사소한 일을 들어서 그의 가족을 주멸하셨습니다. 신은 이것이 걱정입니다. 군신들마다 스스로 위태롭다고 느껴서 일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팽왕이 죽었으니
신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마음이 편하니 어서 신을 삶아 죽이십시오. 라고 말했다. 여기에 위 고서에서 사마천은 유방을 평민 출신이면서도 신의 일을 중시하는 남포와의 비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유방의 배은망덕함과 소비 좁음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을 들은 고조는 곧 남포를 풀어주면서 그의 죄를 용서하였으며 그를 도위에 임명했다. 효 문제 때 남포는 연나라의 재상이 되었고 뒤에 다시 장군의 자리까지 올랐다. 남포는 이렇게 말했다. 어려울 때 자신을 욕되게 하거나 뜻을 굽히지 못했다면 가히 사내 대장부라고 할 수가 없어. 부귀를 누릴 때 만족하지 못하면 현명한 사람이 아니오. 그는 일찍이 그에게 베푼 사람들을 후하게 보답하고 원한을 가졌던 사람은 반드시 법으로 파멸시켰다. 요와 초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군공을 세워 유후에 봉에 적고 또 연나라의 제신이 되었다. 연나라와 제나라는 모두 남포를 위하여 사당을 세웠는데 이를 난공사라고 하였다. 태사공은 이렇게 말한다. 남포가 팽월에게 곡을 하고 죽으러 갈 때 마치 자기 집으로 가는 듯 했다. 여기에 대한 해설로 이를 시사여귀라 한다. 죽으러 삶은 삶아 죽이려고 그 소치러 가면서 이렇게 자기 집으로 가는 듯 평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는 진실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으므로 죽음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 어떤 열사가 그를 능가할 수 있겠는가? 죽음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듯합니다. 끝.